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달팽입니다. 네, 오늘 인사드릴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2입니다. 네, 일단은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게임의 후속작이고 이 게임도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게임이라서 네. 그래도 이 게임도 명작이 손꼽히는 명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음악부터 아주 웅장하고 멋있죠. 네. 자, 일단은 메뉴바가 있고요. 이게 그 게임 플레이에 관련된 메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프로필 추상화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을 보면 시계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모니터 모양이 있는데 이게 메뉴바입니다. 메뉴바에서 게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튜토리얼을 들어가 보면 중수나 고수는 뭐 그냥 게임에 대한 소개 영상들이 있는 거고요. 초보를 눌렀을 때 간단한 조작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진행이 됩니다. 튜토리얼 플레이가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스타크래프트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자원과 기지를 관리하고 병력을 지휘하여 전장을 지배하고 적에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로딩이 완료됐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튜토리얼 화면의 메뉴고요. 그 지금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부터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치령 미래사령관 훈련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법을 학습할 네, 부대 조작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유닛 일단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유닛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유닛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명령을 내릴 차례입니다. 표시 지점을 오른쪽 클릭해 해병에게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친절하게 부관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밑에 유닛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 그 유닛 조작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일단 유닛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병에게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우클릭을 눌러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잘해주었습니다, 후보생. 이번에는 공격 이동 명령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도 해병에게 이동을 명령하는 방법이지만 해병이 이동하다가 적을 만나면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제 설명 잘 공격 들으셨죠? 이동 명령을 내리십시오. 네, 공격키를 눌러 대상 지정 모드에 들어간 다음 바닥을 왼쪽 클릭해 너무 친절하게 대상 설명을 지점을 잘해주고 있죠. 결정하십시오. 네, A를 누르고 대상 지점을 클릭을 하면 해병이 이렇게 뛰어가다가 공격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령관님. 잘 공격이 끝났어요. 기본적인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지니셨군요. 칭찬도 미니맵은 받고요. 전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화면 왼쪽 미니맵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마우스를 화면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전장 시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앞에 끌어주면 감정 표시 지점이 화면을 카메라 이동을 할 수가 중앙으로 있고요. 조절해 보십시오. 적대 유닛이 탐지되었습니다. 추가 지원군을 파견하겠습니다. 미니맵을 왼쪽 클릭해서 전장 시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맵을 왼쪽을 지금 클릭을 지도의 감정 하면 표시 지점을 왼쪽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동이 됩니다. 사령관님. 적성 점수가 현재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칭찬은 어디 가서 적대 유닛과 들어보겠어요. 교전하기 전에 아주 친절한 해병을 모두 게임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유닛 근처에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유닛 선택하는 거 마우스를 아시죠? 끌어서 사각형을 마우스를 만들면 사각형 왼쪽 안에 클릭하고 유닛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주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닛이 다 선택이 자치령은 됩니다. 협동을 중시합니다. 개별 유닛에 명령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닛 집합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병들에게 공격 이동 명령을 내려볼까요? 공격키를 누른 다음 바닥을 왼쪽 클릭해 대상 지점을 결정하십시오. 네. A를 누르고 다시 한번 공격키를 A를 누른 다음에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적들을 보고 바로 싸우기 시작하죠. 이 훈련
훈련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사령관님은 자치령 전체 후보생 중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저 10%를 들었대요. 수신 중 명령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령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 몇 달간 우리가 지켜본 후보생 중에는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을 여러분들도 준비는 이 됐습니까?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시면요. 자, 2단계 실전 임무로 들어갑니다.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커맨드 센터, 스타1의 커맨드 센터 사령부라고 한글화 되어 있죠. 그리고 서플라이 디퍼시 이제 보급고라는 명칭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CV가 건설 로봇, 그리고 마린이 해병, 그리고 베럭스가 병영이라는 내용으로 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죠. 타우루스4에 잘 오셨습니다. 이 구역에서 썩 마음에 드는 행성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과학자 몇 명이 지난주 프로토스 유물을 찾으러 나가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은 위험합니다. 기지를 건설한 후에 수색대를 파견하십시오. 위험한 지역인가봐요. 사령부가 착륙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채광과 건설을 담당할 건설 로봇이 필요합니다. 광물 비축량이 부족하니 건설 건설 일하는 모습 좀 로봇을 보십시오. 이동을 해줍니다. 그만두라고 지시할 때까지 채광을 계속할 겁니다. 보통 저는 초보는 사령부를 무수당이 나오는 컨트롤 줄 아는 4번, 모양이죠. 컨트롤 4번으로 해서 부대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4번으로 부대 오른쪽 지정을 상단 하면 구석을 보면 다른 화면을 광물을 보다가 4번 얼마나 저장해 누르면 두었는지 알 바로 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광물을 필요한 만큼 채취하려면 광물, 건설 로봇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 사령부에서 훈련시킬 그리고 수 베스핀 있습니다. 가스, 그리고 인구수입니다. 일꾼을 생산을 익숙해지는 하죠. 모양이군요. 건설 로봇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면서 대기열에 몇 기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효율적으로 채광하려면 일단 건설 뭔가 로봇이 선택을 12기 하는 필요합니다. 거는 왼쪽 클릭.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왼쪽 상단에 목표를 표시해 두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 로봇 12기를 그 광물을 채취하게 일을 좋습니다. 시키면 됩니다. 이제 건설 로봇을 추가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인구수가 막힐 거니까 보급고를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 원래는 이제 이걸 누르면 여기에 메뉴바가 나와야 되는데 사령부를 좋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네. 이제 건설 로봇 일단 훈련 설명을 한번 버튼을 들어볼게요. 왼쪽 클릭해 왼쪽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눌러서 S로 단축키를 눌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수가 막히면 보급고를 지으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곳에 공짜란 없습니다. 이 기지의 모든 병사는 네, 보급품. 일정량의 보급품을 소모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현재의 보급품 양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병사를 더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건설 로봇으로 보급고를 건설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스타1을 해보신 건설 로봇에게 분들이라면 이 보급고 내용에 건설 대해 잘 명령을 알고 계실 내리십시오. 거예요. 건설 로봇 선택해서 1차 건물 B, 그리고 보급고는 단축키가 S입니다. 좋습니다. 이 건설 로봇은 이제 보급고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보급고를 바쁘겠지만 완성을 할 그 겁니다. 후에는 새로운 임무를 하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지어졌고요. 잘 짓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훈련을 마치는 게 어떨까요? 네, 건설 로봇 훈련은 마치도록 해야겠죠. 이제 12개까지 다 만들어질 거니까요. 좋습니다. 건설 로봇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히 이제는 만들었대요. 전투 부대를 훈련시킬 병영이 필요합니다. 병영을 지어야 건설 됩니다. 로봇을 하나 선택해서 병영 건설을 명령하십시오. 건설 로봇 선택, 좌클릭, 그리고 1차 건물 단축키 B, 그리고 병영도 B입니다. 배치하고 싶...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병영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힐 마우스 힐 버튼으로 이렇게 돌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힐을 돌리면 이렇게 줌아웃 기능도 있습니다. 병영이 곧 완성이 제 되고요. 입으로 말하자니 그렇지만 훌륭한 병영이로군요.
이제 해병을 훈련시킵시다. 임무를 시작하려면 해병 5기가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를 변경해 두었습니다. 해병을 이렇게 마우스를 가서 왼쪽 클릭을 하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A를 눌러도 마우스를 가져가지 않아도 A로 훈련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5기가 목표니까 5기까지 찍어주면 되겠죠. 한번 붙어볼까, 송이? 잘 됐고. 이게 바로 해병입니다. 늠름하죠? 그렇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네, 한 기씩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다음은 누구니?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진급할 겁니다. 해병들을 움직여 보시죠. 해병들을 움직여 이제 볼게요. 실종된 과학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해병들을 선택한 잠시 대기하십시오, 사령관님. 스캐너 탐색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중입니다. 이 저글링이야. 지역에서 저그의 생체 신호가 탐지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탐험할 때는 공격 이동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A 해병들이 누르고 적을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왼 있습니다. 좌클릭. 굉장하군요. 네, 해병들이 공격하죠. 맞는 건 좀 뒤로 빼주고요. 기다리고 오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 명령을 짱짱한 애들을 선봉으로 이번엔 넣어주고 확실하겠지. 좀 맞은 다음은 애들은 뒤로 누구니? 빼줍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들었. A를 누르고 명령 받았습니다. 클릭.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다음은 누구니? 자. 자, 다들 들었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저기 우리 과학자들의 유해가 있군요. 본부에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하면서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네, 2단계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네요. 그 해철이 부하장으로 한글화 돼 있고요. 오버로드 대군주로 한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뭐 그대로 저글링이에요. 그리고 라바라고 있는 애벌레, 네. 그리고 드론이 일벌레, 그리고 스프링풀이 이제 산란못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종자로군요. 저는 당신의 무리엄이입니다. 제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행성을 침범한 테란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곧 지원군을 끌고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쓸 수 있게 이 군락지를 성장시키십시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화장은 군락지의 중심입니다. 부화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애벌레를 생성합니다. 애벌레 귀엽죠? 그 애벌레를 유용한 형태로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해서 군단을 키울 수 없습니다. 네, 대군주를 선택해 주셔야 애벌레 한 됩니다. 마리를 대군주로 변태시켜 보급품을 확보하십시오. 네, 마우스로 이렇게 좌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V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군단의 머릿수가 늘어나면 꾸준히 대군주를 만들어 보급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버로드가 부화장에서 나왔습니다. 애벌레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애벌레를 일벌레로 변태시켜 군락지를 성장시키시지요. 애벌레를 잘하셨습니다. 두 마리를 일벌레로. 일벌레는 자원을 채취하고 필요에 따라 건물로 변이합니다. 그 일벌레 단축키는 D예요. D. D키 이 누르면 행성을 됩니다. 정복하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만들려면 산란못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천천히 듣고 따라하시면 돼요. 일벌레에게 명령을 내려 산란못으로 변이시키십시오. 일벌레 선택 좌클릭, 그리고 1차 건물 B, 그리고 산란못은 단축키가 S입니다. 일벌레가 건물로 변이하면 돌이킬 종족마다 수 약간의 단축키 차이가 있습니다. 일벌레를 그런데 더 변태시켜 거의 다 단축키들이 자원을 보충하십시오. 왼손에 맞춰져 있어서 키보드에서 손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또 효율적이고요. 일벌레도 더 뽑아보고요. 네, 산란못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치가 진동하는군요. 훌륭합니다. 이제 애벌레를 저글링으로 변태시키십시오. 이제 저글링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인구수가 막힐 걸 우려해서 전 오버로드도 생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일벌레들은 다 저글링으로 변태를 시켜주면 되겠죠. 저글링 6마리 변태지만 실질적으로 한 알에 2개씩, 2마리씩 저글링이 나오기 때문에 3번만 변태를 시켜주면 돼요. 애벌레를요. 애벌레 한 마리는 저글링 2마리로 이제 이것까지만 나오면 끝나겠죠. 저글링의 힘은 머릿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저그는 머릿수죠. 보면 체력이 되게 약한 만큼 이제 다수의 유닛으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가스를 캐는 방법에 대해 나오죠. 근처에 베스핀 간헐천이 있군요. 잘 됐습니다. 일벌레가 우선 일벌레를 변이시켜 간헐천 위에 추출장을 만드십시오. 추출장을 지어야 돼요. 단축키는 B2키입니다. 다른 종족들도 거의 다 이제 B2키로 통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어주시면 일이 됩니다. 끝나면 다른 일벌레들이 추출장에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완성되면 이제 가스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완성되면 한 통에 3마리씩 넣어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일벌레 가스 좋습니다. 채취한 가스의 양은 오른쪽 상단 구석에 가스, 표시됩니다. 미네랄, 무리를 강화할 가스. 준비가 되었군요. 바퀴 소굴이 있으면 더 강한 생물을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스타2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퀴라는 유닛입니다. 이 바퀴 속을 단축키 BR로 지어주면 되고요. 당신의 정신도 진화하고 있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여기에 있는 바퀴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맷집이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다고 해서 바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명력도 좋고 맷집도 좋은 녀석입니다. 네, 완성됐죠? 바퀴 소굴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바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퀴는 단축키 R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 화면에 이미 단축키가 살짝살짝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변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바퀴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퀴는 피해를 흡수하는 단축키를 이렇게 계량 천천히 종이다.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들의 많이 강함은 익혀놓는 게 이 세계를 좋습니다. 정복하는데 보탬이 될 이게 것입니다. 스타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는 천천히 하시면서 익혀 나가시는 게 좋아요. 무리를 이끌 준비가 되었군요. 제게 실망을 남기지 마십시오. 네, 병력이 더 도착했네요. 자, F2를 누르면 또 전체 공격할 수 있는 유닛들이 선택이 됩니다. F2키. 테란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십시오. 자, A를 누르고 좌클릭을 하면 되죠. 공격합니다. 간단하게 제압했고요. 싸우십시오. 계속 싸우러 적의 가죠. 기지를 무너뜨리십시오. 계속 싸우러 갈 겁니다. 아, 부대 지정을 안 했네. 사방이 저그다. 공격을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타우루스 포 제21 강습사단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내 말 들리냐? 구성선을 요청한다. 즉시 대피해. 이 세계는 쉽게 제압했네요. 저그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프로토스 유닛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대란 구조 신호를 가로챘습니다. 저그가 이 행성을 침공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당장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네, 테란 신호의 출처는 이 좌표입니다. 테란 전사들이 이미 저그에게 감염된 모양입니다. 죽음으로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네, 추적자 4기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은 같은 종류의 유닛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4마리가 같이 선택이 돼요. 처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컨트롤 선택은 컨트롤 좌클릭은 같은 종류의 유닛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염된 테란은 구할 자, 감염된 테란을 파괴를 하고 우리 군대는 보호막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막은 일정 시간 피해를 받지 않으면 빠르게 재생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 위에 있는 글씨가 보호막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실제 체력입니다. 프로토스는 다 이 위에 있는 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수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통이 크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인구수도 많이 차지하고 좀 더 비용도 비쌉니다. 우려하던 대로군요. 어우, 저거머리들이 이 있네요.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을 정화하려면 황금 함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곧 저그에게 수적으로 밀릴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자, 안전한 곳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네요. 이동하고 우리 추적자는 전멸 능력으로 장애 너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B키를 눌러서 특수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전멸이란 기술인데요. 자, 사용해볼게요. B키를 누르고 건너편으로 찍으면 유닛들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합니다. 이 건물들은 버려진 지 오래군요. 하지만 재가동하면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네, 수 여러분 있겠습니다. 보셨죠? 네, 이제 프로토스 건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수정탑으로 관문에 동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탐사정의 명령을 내려 근처에 수정탑을 소환하십시오. 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뭔가 어두워 보여요. 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하나 선택을 해서 프로브를 탐사정을 선택을 해서 이 사이에 수정탑을 수정탑 소환 버튼을 클릭해서 지어주는 거죠. 관문 근처의 바닥을 왼쪽 클릭하여 수정탑은 근처의 건물에 동력을 공급하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을 때 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작업을 개시한 뒤에는 이 범위 안에 있는 탐사정을 건물들은 다른 동력을 건물에 찾게 배치할 수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관문이 작동하는군요. 관문으로 광전사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광전사는 Z로 질럿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연결체나 이제 커맨드 센터 이런 본부 같은 건물은 컨트롤 4번으로 부대 지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 생산 건물은 컨트롤 3번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의 건물은 광전사가 더 필요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지금 클릭을 하면 광전사를 소환하십시오. 같은 건물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스타 1과는 다르게 이렇게 건물이 부대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건물이 다 선택된 상태에서 그 유닛을 바로바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훌륭하군요.
조작이 많이 이제 광전사가 간편해졌다고 보시면 될 충분합니다. 것 같아요. 하지만 추적자가 없으면 전투에서 밀리고 말 겁니다. 추적자를 소환 이렇게 제어소가 필요합니다. 조작도 간편해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2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탑을 또 지어주고요. 그리고 인공제어소, 건물 소환 버튼을 왼쪽 추적자를 생산할 수 있게 인공제어소 인공제어소를 소환 지어줘야 버튼을 됩니다. 클릭해서 배치 모드에 들어가십시오. 인공제어소는 단축키 BY죠. BY라고 하니까 가수 같죠. BY로 이렇게 지어줍니다. 추적자는 작업무리를 섬멸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드래그로 유닛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좌클릭으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관문에서 추적자 소환을 시작하십시오. 추적자는 단축키 S고요. 비용은 125에 50 그리고 인구수는 2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이 되면 또 S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탐사정은 단축키 2고요. 그리고 질럿은 Z입니다. 일꾼은 자원이 50이고요. 그리고 질럿은 자원이 이제 100입니다. 추적자가 충분하니 전진해도 되겠군요.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우신 거 전체 부대 지정은 지점에 접근합니다. 전체 유닛을 선택하는 거는 검을 준비하십시오. F2 버튼입니다. 적이 침투하고 있다. 가시죠. 버텨야 한다. 전사들이여. 네, 가볍게 제압을 해주고요. 동맹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금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군단이다. 무수히 많고 저그무리들이 몰려온다. 대규모 귀한 시작. 나약한 것들. 도망갔다고 저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칠 뿐. 와우. 다 녹여버리네요. 아, 태운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다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까지 그 튜토리얼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입문하기 전에 이렇게 튜토리얼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 튜토리얼 끝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 그 좌측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캠페인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이 기본 세 가지가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자유의 날개, 그리고 두 번째가 군단의 심장,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공허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미션 팩이 있습니다. 근데 각 그 에피소드마다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듣기로는 블리자드 사이트에서 자유의 날개 에피소드만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하니 이 자유의 날개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 게임이 재밌으셨다면 군단의 심장과 공허의 유산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유의 날개는 여기에 이 주인공 짐 레이너가 서 있는 것처럼 그 테란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테란 캠페인을 하시면서 테란 종족에 대해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단의 심장 같은 경우는 그 사라 캐리건이었는데 이제 저그한테 이제 잡혀서 저그화된 칼날 여왕 캐리건입니다.
캐리건이 서 있는 것처럼 에피소드 2 군단의 심장은 말 그대로 저그 관련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에피소드 공허의 유산, 여기 아르타니스가 서 있는데요. 아르타니스가 서 있는 것처럼 프로토스 관련된 캠페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2를 한번 시작을 해봄으로써 이 방대한 스토리에 충분히 매료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시네마틱 영상도 매우 일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은 그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달팽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